지금 어쨌든 시장이 많이 빠져 있어서 시장을 떠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좀 살 때라고 비중을 늘릴 때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섹터를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변동성 이제 개별 종목 장세에서 대형주들이 특히 진짜 흐름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대형주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여쭙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네. 반등을 한다고 한다면 뭐가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을까요? 반등을 한다. 실적 좋은 거? 대형주? 싼 거죠, 싼 거. 싼 거. 아, 많이 빠진 거. 그거는 너무 기본적인 답일 것 같아서. 그렇죠. 많이 빠진 것 중에 실적이 괜찮은 애들. 이 두 가지 팩터를 봐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대형주 비중 늘려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을 통해서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의 그림이 뭐냐면은 코스피 대비 코스닥 상대 강도예요. 그동안에 계속 좋았거든요. 근데 정점 부분에서 이렇게 꺾이는 모습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코스닥이 상당 기간 동안 좀 상대적 약세를 보일 수 있다. 그리고 대형주 대비 중형주까지도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중형주보다는 대형주. 좀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형주의 대표주라고 한다면 반도체하고 자동차겠죠. 그쵸. 투톱인데 반도체는 지금 가격대에서 사도 된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상대 강도거든요. 올해 살짝 작년 10월부터 올해 1, 2월까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완전히 반전을 되돌렸어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도체는 아마 여기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비중 확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동차도 좋은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지만 지금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어서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타이밍을 늦춰서 좀 조정받았을 때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는 지금 사도 되고 자동차는 조금 더 조정받은 후에 들어가 보자라고 이제 대형주 이제 슬슬 살 때다 얘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금리 인상 시기에 놓여 있는 건 맞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경기 민감주의 상승세는 이어질지 좀 궁금해요. 근데 경기 민감주를 어떤 다른 분께서 경민이라고 맞아요. 이경훈 팀장님 네. 경기 민감주 상승세 이어질까요? 자,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기 때는 가치주, 금리를 내릴 때는 성장주 이렇게 많이 말씀을 네. 하시거든요. 이게 맞는지 한번 과거 금리 인상기 때를 한번 돌아볼게요. 경기 민감주 그리고 성장주까지 네. 같이 볼게요. 2017년에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분기 변화. 2017년에 가장 좋았던 업종은 반도체고요. 그 다음에 IT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네, 성장주일까요? 가치주일까요? 성장주. 네. 그 다음, 그 전 사이클로 가볼게요. 2004년, 5년, 6년, 7년 동안에 금리 인상을 했는데, 그때 막 굉장히 좋았던 건 조선, 철강, 화학, 에너지. 전통적인 뭐 가치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전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는 1999년, 2000년이었습니다. 이때는 IT 버블이 있었죠. 뭐 그냥 압도적으로 IT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장주가 좋을까요? 가치주가 좋을까요? 애매모호하죠.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다르죠. 네.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성장주다 가치주다가 문제가 아니라 금리 인상기 때 금리 인상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업황이나 실적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막연한 성장주, 막연한 기대주, 막연한 가치주가 아니라 실적이 확실하게 탄탄하게 받침되고 있는 업황 개선, 실적 개선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적이 성장하는 업종들이 좋았던 거죠. 2004년, 5년, 6년, 7년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기 때 뭐 앞서 말씀드렸던 조선, 철강, 화학, 에너지가 좋았는데 그런 업종들이 좋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성장주일 수도 있어요. 차이나 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업종들이 다른 업종보다 압도적인 성장을 했던 것이죠.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성장주는 단순하게 좋아질 거야, 성장이 기대돼라는 종목이 아니라 실적이 따박따박 올라가는 그림들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업종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가치주, 경기 민감주, 시클리컬이라고 말하는 업종들의 실적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분기별 실적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에너지 업종이 실적이 엄청 좋다고 하는데 1분기에 반짝하고 그냥 흘러내립니다. 네. 화학 업종 실적은 작년 실적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에서 등락만 반복할 뿐입니다. 철강도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좋았던 실적에서 레벨 다운되고 등락을 반복하겠죠. 운송업종은 1분기 정점으로 둔화되는 그림, 조선업종은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올해 2분기, 올해 3분기까지 적자, 4분기 가서 좀 흑자 전환, 비철목재는 플랫한 그림이고요.
네. 상사도 문제는 레벨이 다운됩니다. 그나마 실적이 올라오는 건 건설하고 기계 정도인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고 금리 인상기니까 가치주, 시클리컬을 사야겠어. 뭘 사시겠습니까? 건설 기계 네. 사야 되나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정관념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보다는 실적을 좀 더 명확하게 보면은 이거는 사고 싶다. 이건 좀 꺼려진다.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민되시면 한번 일단 캡처 스샷 하셔가지고 이렇게 확대하셔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대신증권 이경민 팀장님께서 쓰신 리포트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최근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가치주, 성장주 이거를 뭐 나누는 게 또 의미가 맞습니다. 있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주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게 뭔지 아시나요? 뭐죠? 자동차예요. 지금 자동차가 가치주인가요? 그렇게 보기 또 어렵죠. 근데 또 뭐 2차 전지, 전기차 하면 또 성장주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가치주 성장주에 대한 부분보다는 진짜로 좋아지는 게 뭔가라는 것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로 좋아지는 거. 업황도 개선되고 실적 모멘텀도 있는 가치주냐 성장주냐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종목 업황 개선, 실적 모멘텀 종목을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또 이제 정책 수혜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뭐 건설이랑 기계는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표도 보여주셨는데 건설 기계도 여기에 또 포함이 되기도 되죠. 하고 네. 원전 관련해서 네. 너무 뜨겁잖아요. 네. 하나씩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은 건설은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뭐 규제 완화, 민간주도의 공급 확대 재건축,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말씀하셨던 원전, 방산 뭐 이런 거 다 기계업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맞물려 있어서 그래서. 좋다라고 보는데 많은 분들이 원전하고 방산 얘기 드리면은 지금 원전 재건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고 방산하면은 북한과의 갈등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데 글로벌 트렌드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전에 맞아요. 대한 기대감들은 유럽이 작년에 신재생 에너지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려다가 기후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풍력 발전소를 엄청나게 저어놨는데 바람이 안 불어요. 맞아요. 태양광 발전소를 많이 지었는데 일주일 내내 비가 와요. 이런 것들이 너무 빠르게 가고 너무 이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들어와서 이제 원전까지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자 네. 라는 정도로 스탠스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방산 같은 경우도 북한과의 관계가 불편해서 방산이 좋다라기보다는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우주항공. 네, 우주항공도 마찬가지고요. 방산은 왜 그러냐면 2018년 이후 GDP 대비 방산 비중이 점점 조금씩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유럽 주요국들부터 해가지고 너도 나도 국방비를 좀 늘리려고 하고 있죠. 네. 한국 방산업체들이 굉장히 잘 수출을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고요. 항공우주 이거는 놓칠 수 없는 이슈죠. 윤석열 행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네. 잘 종목을 찾아보시면 방산하고 항공우주가 이렇게 좀 믹스된 종목이 있으니까 있죠. 네. 최근 또 많이 올라서. 근데 저는 이 종목을 작년부터 좋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왜냐면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고도 제한을 아예 해제해버려서 항공우주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과 방산이 맞물리면서 좀 좋은 그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의자 우주항공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 여러분 지금 막 머릿속에 막 떠오르시죠? 네. 네, 그 종목입니다. 네, 그 종목 참 좋고요. 우리나라 우리 아직 분단 국가라서 이런 이슈 말고도 전 세계 글로벌 트렌드라는 거 이제는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침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주셨거든요. 주변에 그 엄청난 큰 손분들이 방산주를 그렇게 사신다고 네네. 작년부터 그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게 트렌드인 거죠. 네, 맞습니다. 트렌드고 이제 앞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 외에 지금 뭐 건설 원전, 방산기계, 우주항공 이쪽 트렌드를 얘기했는데 이 외에 또 주목해 보면 좋을 만한 섹터가 있다면 저는 안도렐리를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이 너무 앞서가 있다. 톤 다운 되면은
채권금리도 좀 안정을 찾을 것이고 성장주에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위의 그림은 성장주 대비 가치주 대비 성장주 상대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2010년 이후 저점권까지 와 있습니다.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는 얘기죠. 왜?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서. 너무 빠르게 올라서 이게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채권금리가 더 오를 것 같은가? 아니죠. 지금 국내 3년물도 정점에 도달해 있고요. 10년물은 좀 남아있지만 거의 정점권에 와 있다 보니까 채권금리나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가지 못한다면 앞서 보셨던 대로 성장주 쪽에서의 반등 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이런 과정에서 2차전지 최근 급반등을 했지만, 그러니까 2차전지와 인터넷이 이익 모멘텀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2차전지 급반등을 함에 따라서 좀 매물 소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정시 매주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인터넷 좀 중요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언더슈팅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지금 가격대부터는 좀 모아나가신다 생각을 한다면 네. 아마 올해 3분기 중에는 지금 레벨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비중을 청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인터넷은 지금 사도 되는 업종, 그리고 2차 전지는 조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조정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 2차 전지 주목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리오프닝주 어떨까요? 리오프닝주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맞아요.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호텔 레저, 미디어 교육, 그리고 뭐 쭉 내려가다 보면은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들이 기대는 했지만 진짜 좋은 업종들 많지 않다는 것이고요. 호텔 레저도 흑자 전환입니다. 흑자 전환을 하긴 하는데 2019년 이익 레벨까지 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자를 면하는 정도지 확 네, 좋아지는 저는 않다. 않는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올해 연초 이후 코스피 대비 얼마나 좋았나 그림인데요. 호텔 레저, 뭐 소매유통 이런 업종들, 화장품으로도 거의 코스피만큼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을 하는 과정에서도 강했어요. 기대감이 좀 많이 선반영됐다. 그래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익이 확실하게 올라오고 있는 소매유통 쪽이나 미디어 교육 쪽. 아직까지 미디어 교육은 좀 싸거든요. 네. 네, 저평가돼 있고 미디어 교육은 올해 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미디어 교육 쪽은 좀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앞서 성장주 말씀드리면서 아마 질문을 꼭 하실 거예요. 저 항상 받는 질문인데 왜 제약바이오 빠졌어? 또 애증하시는 네. 분들 많이 계시니까. 왜 제약바이오 빠졌어? 저는 종목 대응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약 쪽에 종목 대응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섹터 차원에서 추천을 드리기 어려운 것은 요 위에 그림을 한번 요 위에 그림 보시면 여기에 제약바이오가 있어요. 이익 모멘텀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이 제약바이오와 이익 모멘텀을 얻기를 나란히 한 업종이 통신 필수 소비재예요. 밸류에이션은 가장 비싼데 이익 모멘텀은 통신과 음식료랑 비슷하다? 매력적인가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단에서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고요. 종목단, 많은 분들이 뭐 종목별로 뭐 신약 개발하는 업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골라보신다면 종목 대응은 가능한데, 제약바이오가 좋으니까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종목 대응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전체를 좋게 보시면 안 될 거고요. 대부분도 그렇게 알고는 계실 네,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 전략 자세하게 들여다 볼게요. 네. 5월 달 지금 이제 5월인데 확인해야 될 남은 지표들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 많습니다. 당장 이제 오늘 밤에도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기도 하는데 특별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두 가지 팩터를 말씀을 드렸어요. 통화정책이 시장 연준의 컨센서스보다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경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침체까지 걱정을 하고 있다. 맞아요. 그럼 두 가지를 봐야 되겠죠. 물가와 실물 지표. 네, 물가는 말씀드린 대로 아마 오늘 밤 확인되면서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올 거고요. 실물 지표는 5월 셋째 주에 5월 15일 전후로 중국, 미국 이런 주요 국가들의 실물 지표들, 광공업 생산, 소매 판매 뭐 여러 지표들이 나올 텐데요. 중국 소매 판매는 쇼크입니다. 거의 마이너스 6%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지표들은 거의 다 전년 대비, 전월 대비 다 플러스예요. 침체의 시그널을 보여주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된다면 오늘 이번 주를 기점으로 통화 정책이 너무 앞서갔다. 아이고 우리가 좀 정상화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다음 주를 지나면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이 이번 주 다음 주 지나면서 조금씩 위쪽으로 방향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걱정을 하기보다는 걱정을 내려놓을 만한 변수들이 뭐 있을까에 좀 집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제 걱정보다는 우리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쪽에 좀 긍정적인 쪽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5월에 나오셨고 이제 또 다음 주에 나오실 건 아니니까 5월, 6월 투자 전략 함께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5월, 6월까지는 전 안도랠리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흔들리기보다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긴 한데 아마도 코스피가 2,700 회복 시도하다가 좀 밀렸다가 또 확 올라서 2,750, 60 직전 고점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 시도하다가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이나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샀다 팔았다 매매 전략을 잘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수렴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상대 강도를 계속적으로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 강도가 먼저 올라온 애는 쉬고 밑에 있는 애는 올라가고 계속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2차전, 인터넷은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계시는 상황에서 비중 조절을 하신다면 시장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꼭 명심하실 것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종목, 업종 대표주들을 좀 보시면은 안정성과 좀 레벨을 올라가는 그림들을 같이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네요. 예전에 시장 그렇게 나쁘지 않을 때 시장이 되게 안 좋아질 거라고 뷰를 주셨을 때는 저게 틀렸으면 했는데 지금 이제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월 달에 너무 힘들었고 5월 지금 촌대 10일 정도 됐는데 아직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이제 좀 걱정 내려놓고 좋아지는 쪽에 초점 맞추면 좋겠고 5월, 6월 충분히 샀다 팔았다도 비중 조절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를 또 대형주를 중심으로 보자라고 투자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변동성이 너무 컸어요. 4월에 너무 안 좋았고 5월 달에도 지금 힘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계세요. 뭐 주린이 분들도 투자 고수분들도 다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조언 한 말씀 들어볼게요. 일단은 시장의 심리와 좀 반대로 하자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시장은 단기적으로 안도랠리를 펼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워낙 위축되어 있다. 라고 본다면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2분기, 3분기 코스피 레벨이 올라갔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또 3,200, 3,300 간다, 역사적 고점 돌파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좀 조심하자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은 펀더멘탈이 아직까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확실성 변수들은 남아있고, 심리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상황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좀 반대로 매매하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장을 또 바이앤홀드해서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 시장이 궁극적으로는 오긴 할 텐데 아직까지는 좀 예민하게 기민하게 대응할 때다. 그리고 바이앤홀드보다는 좀 비중 조절을 하면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져가시고 또 만약에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좀 비중을 줄여야 될 때는 현금도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와중에 뭐 금이라든지 달러라든지 대표적인 안전자산 또는 최근 채권 금리가 워낙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또 채권 쪽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꼭 주식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투자 자산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해놓으시면은 만약에 증시가 불안하다면 다른 쪽으로 투자를 늘리시면서 특히 최근 들어서는 ETF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신다면 내 자산을 지키는, 그러니까 안도랠리 구간에서 다행이다라고 마음 놓기보다는 그 다음 스텝이 뭘까? 그 다음 스텝에 나온다면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까?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떤 자산이 좋을까? 그래서 자산군을 조금 넓게 보신다면 투자하시는데 좀 안정성까지 높일 수 있는 주식이 안 되면 그냥 주식이 떨어지는 대로 손실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시장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내 자산을 잘 지키면서 꾸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 스텝 그리고 5년, 10년 뒤까지도 내 자산이 증시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내 자산의 규모는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또 시장이 좋을 때는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승 사이클을 걸을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사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내 자산도 시장도 같이 우상향 곡선 그려가면 좋겠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저희 한국증권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좋은 콘텐츠도 계속 꾸준하게 업로드되고 있으니까 네, 많이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